안녕하세요. 해외에 사는 아재 일기장 해아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제법 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답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사실 창고에 있으면 한 1시, 2시 뭐 이때까지는 그렇게 막 많이 덥지는 않아요. 뭐 살짝 덥기는 해도 견딜만 해요. 근데 이제 2시 넘어서부터는 열기가 이제 위에 지붕을 따뜻하게 다 데우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열기를 아래로 다 쏟아붓기 때문에 드라이 사우나에 들어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다른 계절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름에는 특히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일을 하고 한 2시 정도까지는 이제 창고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들 있잖아요. 제품 뭐 분류하고 포장하고 뭐 레이블 붙이고, 그러니까 FBA 그 선적을 위한 준비들 주로 그때까지 하고요. 2시, 3시 뭐 이 정도 되면은 자리로 와서 이제 앉아서 할 수 있는 사무직처럼 보이는 그런 변신을 하죠. 이게 사무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나름 사무직으로 변신해서 사무직스러운 일들을 이렇게 앉아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 일 하기 전에 오늘 좀 녹화를 좀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생각이 나서 그냥 급히 켰습니다. 몰골도 지금 계속 이런데 계속 뭐 한번 기록을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어떤 영상에서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올해는 좀 PL 비율을 좀 높여보려고 여러분은 그 세일 품목 중에 RA하고 PL하고 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한 8대2, RA가 한 8 정도 되고요. PL이 한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낮은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번에 팬데믹 겪고 특히나 제가 그 좀 메이저 품목들, 제가 판매를 좀 집중적으로 했던 브랜드 제품들이 좀 공급이 원활치 않고, 그리고 이번 팬데믹이 끝나도 그렇게 리세일에 대해서 아마존 쪽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제 자신들이 직접 다 온라인까지 다 이제 팔으려고 하는 그런 게 분명히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PL에 좀 무게 중심을 둬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드렸던 영상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루틴을 좀 내가 가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런 걸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약간 그냥 생각만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업무 루틴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루틴을 한번 짜봤고요. 그래서 그걸 기록에 남기고 저도 계속 리트에서 보면서 약간 해이해지면 다시 또 보고 그리고 문제점 있으면 좀 개선해 보고 이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녹화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목표 내지는 루틴이 제가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자랑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드리는 거에 한 반 정도는 지금 하고 있지만 나머지 반 정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반성의 마음도 있으니까. 뭐 무슨 잘났어 정말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못하고 있어서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루틴의 시작은 유튜브 보면서 멍 때리기. 이게 첫 번째 루틴입니다. 제가 계획 잡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막 이렇게 또 격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그냥 막 본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건데, 그 유튜브 중에서 그 키워드를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뭐 탑 뭐 프로덕트 혹은 뭐 알리익스프레스 뭐 베스트 프로덕트 그래갖고 그런 영상들 찾아보시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제품 중에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 혹은 뭐 되게 뭐 심쿵한 그런 프로덕트 뭐 베스트 10 뭐 이런 식으로 미국 유튜버들도 있고 한국 유튜버님들이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그 영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머리 좀 복잡하고 그럴 때 일부러 찾아봅니다. 보통 뭐 탑 7, 탑 뭐 8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2, 3분짜리 영상이 대부분이고요. 또 주제별로 뭐 캠핑 용품, 자동차 용품 혹은 뭐 생활 가전 뭐 이런 식으로 또 캐러고리도 잘 나눠져 있어요, 의외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멍 때리면서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관심 있어 하는 제품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무슨 전시회를 간다든가 아니면 뭐 매일 매순간 뭐 다음 프로덕트 어떤 거 피해를 할까 뭐 이렇게 고민한다고 해서 뭐가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주변에서 찾아봐라 뭐 이런 조언도 있는데 뭐 그것도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크게 뭔가를 내가 뭐 스팸 머니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시간을 특별히 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에 오늘 같은 경우 창고에서 일하고 와서 세수하고 잠깐 앉아서 이렇게 이제 뭐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잠깐 그냥 틀어놓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루틴의 첫 번째 스텝은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그냥 부담 없이 한 두세 편 정도만 보면은 한 영상에 보통 10에서 15개 정도 제품을 추천하니까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한 30개 정도는 접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 매일 같이는 아니고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까지 그냥 회사에 나와 있는 시간까지만 한다고 쳐도 한 달에 20일이니까 뭐 30 곱하기 20 하면 거의 600. 그러니까 제가 600개의 제품을 영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냥 고민해 본다는 거잖아요. 그 숫자가 상당히 큰 숫자이더라고요. 한 달로 계산해 보면. 그러면은 그 600개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샘플 구입을 추진을 해봅니다. 그 모든 제품을 다 샘플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고요. 저는 한 10개에서 한 12개 정도 그 중에서 추려서 아마존에서 그 제품 비슷한 제품들을 한번 리서치 해보고 가격대나 이런 것들 비교해봐서 이 정도 가격이면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 좀 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한 10개에서 12개 정도를 한번 더 추리고 샘플 구입을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단어로 유튜브에 검색을 한 이유도, 일단은 그 영상을 만들 때 베이스가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제품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는 다 알다시피 영어로 그 다음에 사이트가 되어 있고, 또 제품 구입을 한 개, 두 개, 물론 쇼핑비는 내고 운송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한두 개라도 구할 수는 있으니까 샘플을 얻고자 하면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하고 제가 그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뭐 1688이나 뭐 이런 데는 가격도 알리익스프레스보다 더 싸지만 거기는 언어적인 것도 이제 거의 중국어 위주로 되어 있고, 결제를 하게 되면 뭐 그 지불 대행해 주는데 결제 대행이라 그러나요? 그리고 또 배대지, 또 제품 배송 대행해 주는데 이런 데 다 찾아서 해야 되니까 좀 번거롭더라고요. 알리익스프레스는 대부분 미국까지 다 배송 서비스가 됩니다. 비싼 가격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저는 그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제품 바로 거기서 주문하기도 하지만 한국 그 네이버 같은 데서 한번 더 검색을 해봐요. 왜냐면 그 대부분 중국 제품들 한국에서도 온라인 세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랑 똑같은 제품이 아니고 그거랑 비슷한 펑션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덕트를 저는 찾는 거기 때문에 한국 사이트도 한번 검색해봐요. 그래서 한국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어떤 식으로 그 다음 프로세스 어떻게 되는지는, 이거는 또 긴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포인트는 샘플을 10개에서 12개 항목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역량을 발휘해서 추진을 한다는 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어쨌든 한 10에서 12개 정도 샘플이 제 사무실 책상에 도착을 하면 실제 제품을 만져가면서, 저는 그게 좀 약간 아날로그틱해서 만져보고 이렇게 좀 느껴봐야 돼요. 그래야지 좀 확신이 생기잖아요. 샘플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샘플을 최종 검토를 해보고 그 중에 딱 한 개 정도만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선발할 때는 제품도 중요하고, 이제 제품 샘플이 갖춰졌으니까 그 샘플을 집중적으로 키워드 공략을 해서 뭐 힐리엄10이나 혹은 이제 아마존에서 다른 경쟁 상품들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어썸해서 좀 계산도 좀 해보고요. 뭐 원가 같은 것도 이제 그때는 좀 디테일하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욕심부려서 다 하지 말고, 다 할 돈도 없고 딱 하나만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루틴대로 하자면 한 달에 한 개의 제품을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제품을 테스트 리스팅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걸 결정을 했으면 일단은 물량 확보를 1차 PO를 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MOQ 수준으로 가야 되겠고요.
앞에는 샘플을 구입을 한 거니까 그 비슷한 류의 제품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샘플 구입을 한 거고, 그걸 직접 꼭 제조사에서 구입했다기보다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됐든 아니면 한국에 있는 뭐 썸띵 도매 업체가 됐든 구입을 한 거지만, 1차 그 PL로 하려면은 어느 정도 물량을 좀 확보하고, 사입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사입이라고 부르는데, 제품을 확보하고 나서 이제 PL 런칭을 해야 되니까 FBA로도 보내고 광고도 태우고 이러려면, 그러면 아마 MOQ가 좀 될 거예요. 뭐 제품 소싱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중국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그거는 뭐 워낙 경우의 수가 다양하니까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 MOQ 수량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버짓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저는 하나 정도 런칭할 때 보통 한 에버리지 한 3,000에서 한 5,000불 정도, 그 정도를 잡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광고비도 포함한 거고, 그러니까 상당히 작게 잡은 겁니다. PL 뭐 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저는 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분을 발주를 보내고 나서 MOQ 1차분 MOQ 발주 진행하고 물건이 오는 그 시점까지 아마존에서 각종 키워드, 이 제품을 어떤 키워드를 밀까 이제 다 따져보고, 그다음에 샘플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사진도 찍고 리스팅 준비를 다 하는 거죠. 제품 도착할 때까지. 보통 아마 그것도 한 달 정도는 걸릴 거예요, 최소한. 에어로 받을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제품은 에어로 받는 게 맞겠네요.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제품의 무게가 어떠냐에 따라서, 부피와 무게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되겠. 일단 1차 그 MOQ 주문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달에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팔 양을 기준으로 뽑아 봅니다. 제품 단가에 따라 뭐 당연히 다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제품 런칭할 때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략 뭐 한 달 정도인데, 그 기간 동안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간에 이제 브러시 세일도 하려면 그냥 목표를 이제 세우는 거죠. 플랜을 짜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10개 정도 목표로 해서 허니문이 됐든 마케팅이 됐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제 계속 판매가 이루어져야, 이문이 안 남아도 판매가 이루어져야 랭킹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10개 소비한다고 치면 한 달 300개, 대략 한 1000개, 그래서 한 1000개 정도 이제 수량을 1차 발주를 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 이거 팔아서 남는 거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하나 팔 때마다 얼마씩 손해 나는 경우가 생기죠. 처음에는 이거 할 때 진짜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 듭니다. 예, 하나 팔 때마다 얼마씩 손해가 모아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에서 5,000불은 거의 제품 가격에 플러스 알파로 마케팅 비용이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PL이 어렵다는 거죠. 예. 어느 정도 자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PL 좀 하신다 하는 분들은 에게 그 정도 금액 갖고 돼 이렇게 말씀하실 금액이에요. 정말 이거는 그 셀러의 그 사이즈에 따라서, 셀러의 그런 볼륨에 따라서 이건 천차만별입니다. 막 만대로 막 2, 3만 불 뭐 그 이상 그거 단위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 사이즈는. 저의 그릇은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분 잡고 나면 한 2달 정도 이제 돌려보죠. 그러면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리포트가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좀 한번 더 추진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2차 물량 들어가고, 2차 주문할 때는 1차에는 별로 고려하지 않았던 제품의 단가, 1차 때부터 단가 갖고 막 발 동동 구르고 이러면 추진이 안 돼요, 솔직히. 1차 때는 빨리 두벼와서 한번 테스트 해본다라는 마음 갖고 해야 돼요. 2차 물량 들어갈 때 그 사이에 이제 코스트 확인해서 내가 구입한 데가 가격이 괜찮았는지, 그리고 운송비는 괜찮았는지, 운송 코스트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왜냐면 2차 때는 아무래도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구매를 할 때 단가 딜도 되고요. 또 운송 업체 찾을 때도 물량이 좀 되는 상태에서 찾으면 한결 좀 선택지가 좀 넓어지잖아요. 그게 2차, 3차, 4차 가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코스트를 많이 다운시키는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냥 그런 돈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리스팅 자체도 1차 분 끝나고 나서 리스팅 최적화라고 해서 이미지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한다든가, 거기에 뭐 디스크립션, 뭐 파이브렛, 뭐 이미지 리스팅 최적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작업도 그때 계속 하는 거죠. 키워딩 작업도 물론 계속 하고요. 그런 작업들을, 노력들을 해야 이게 지금 살아날지. 그러니까 리스팅 한다고 다 성공하면 다 떼부자 되게요. 그런 노력들을 최소한 한 달에 하나 정도씩은 계속 규칙적으로 런칭을 하면 1년이면 12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금액으로 따져도 얼마입니까? 거의 5, 6만 불 이상 투자가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다 그냥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팔리기는 판다는 전제로 하면 뭐 절반 정도 까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비즈니스 하지. 어쨌든 뭐 1년에 그런 식으로 목표를 잡고 루틴을 그렇게 돌리면 1년이면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사이에 제품이 새로운 리스팅을 PL로 계속 올릴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 중에 한 보통 업계에서 이제 노멀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퍼센테이지 보통 20에서 30% 잡으면 두세 개 정도, 두 개, 세 개, 그 10개에서 12개 시도했던 2020년에 시도했던 그 제품 중에 2021년까지 계속 리오더를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뭐 마진이 어떤 건 높고 어떤 게 낮을 테니까. 근데 다만 2021년에도 그 제품을 계속 리오더는 쉬우니까요. 그 리오더만 할 수 있어도 성공한 거죠. 저는 그 목표가 이제 30%인 거예요. 10개에서 3개. 그 매달 12개씩 정도, 10개에서 12개 정도를 런칭을 해서 내년에 2021년에 3개만 리오더가 들어가주면 너무 행복하겠다. 왜냐면 또 2021년도에도 또 똑같이 할 거니까, 그러면 2022년도에는 6개의 제 프로덕트가 있는 거잖아요. 어우, 그럼 뭐, 네, 조금 수월하게 아마존 세일 할 수 있죠. 뭐 지금처럼 뭐 제조사에서 RA 할 때 제조사에서 뭐 제품을 주네 마네 뭐 그리고 또 아마존에서 이게 뭐 가짜네 진짜네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으니까, 저는 그게 꿈이에요. 3년 안에 그렇게 그 제 제품으로 한 10개 정도만 꾸준히 돌릴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잡은 제 플랜입니다. 꿈도 야무지죠? 예. 그래도 꿈이 있어야지, 계획이 있어야지 또 새길로 안 가니까 이렇게 또 계획을 또 주제 넘게 또 남겨봅니다. 내년에 이거 보고 막 또 얼굴 시뻘개져 가지고 에휴, 또 뻥카 쳤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비웃을 수도 있는데 에게 뭐 그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계획을 정하고 기록을 남기고 오픈을 합니다. 그래야 제가 좀 게을러지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약간 그런 좀 제 결심? 심오한 그런 걸 좀 남겼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참 궁금하네요. 기회가 되면 이런 거 갖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한번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땀도 많이 나고 세수 한 번 더 하고 와서 마치 사무직인 것처럼 다시 변신해서 또 분석을, 세일즈 관련된 분석을 또 시작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요. 화이팅! 바이!